다음 세션은 시큐레터 임차성 대표가 디지털 시대를 위한 사이버 방역, 새로운 기술로 대응하라를 주제로 급증하는 해킹 메일과 악성 첨부 파일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임차성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시큐레터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이제 창업 초기부터 굉장히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좀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외에서 이제 글로벌 투자도 좀 받으시고 혹시 좀 이제 국내 시장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해외 진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를 좀 잡고 해외로 가겠다 요렇게 포지션 잡는 기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또 시큐레터는 이렇게 처음부터 해외 신장에 많은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발표 시작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해킹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악성 코드를 잘 차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엔진 기술을 최적화하는데 저희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성 코드는 국내에만 국한된 악성 코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악성 코드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들은 이메일을 사용하고 모든 회사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악성 코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나 클라우드 서비스로 연동을 했을 때 전 세계 모든 기업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글로벌로도 나아갈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로도 나아갈 수 있는 비즈니스이고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이제 발표를 통해 말씀을 해주실 거라 믿고요. 예, 이제 시큐레터 세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큐레터 대표이사 임차성입니다. 이런 바쁘신 와중에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악성 코드를 어떻게 잘 진단하고 그런 악성 코드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킹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 송유관 자체가 이제 해킹이 당해서 기름 자체가 오가지 않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해킹 사건들의 원인은 대부분 외부에서 내부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메일 첨부 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장이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실행 파일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지만 이메일 첨부 파일은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은 일단은 금융보안원 자료에 보면 75%가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91%가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이제는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이메일부터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통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가 제일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막기가 참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이 이 첨부 문서 파일로 타겟 공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EXE 파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통해서 안 받거나 아예 차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업무를 계속 하려면 문서 파일은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받아봐야 되고 업무를 하려면 안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계속해서 내부로 파일이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이메일에 EXE 파일이 첨부된 화면입니다. 그 이름도 이제 블랙홀 EXE인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EXE 파일을 받아서 다운받아서 실행해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는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안 교육도 많이 받고 이런 EXE 파일을 바로 받아서 실행했을 때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그 담당자분들이 많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Gmail이나 네이버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웹에서 사용하는 웹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런 EXE 파일을 기본 차단해요. 저렇게 어태치를 하더라도 아예 첨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압축하더라도 첨부가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메일로 EXE 파일을 보내는 거는 그걸 또 받는 거는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걸 악성 코드를 제대로 진단해 줄 수가 없고 이메일로 굳이 EXE 파일을 보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EXE 파일은 기본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여드리는 이 관리비를 내라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비를 내려면 안에 계좌번호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안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저거를 안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렇게 왔을 때 안 열어보면은 뭐 관리비 못 내는 겁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니까. 그래서 반드시 열어봐야 되고 저걸 열어봐서 해킹 공격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사전에 잘 막아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실제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받기 전에 차단을 할 것이냐.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악성 코드를 막아주는 솔루션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PC에서 쓰는 백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시그너처 기반이라고 해서 예전에 알려진 공격을 기반으로 차단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아주 좋고 아주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티바이러스는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 타겟 공격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를 대부분 새로 만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새로 만들면 일단 시그너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할 수 없다는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한 행위 기반 솔루션이라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APT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메일을 어태치먼트 파일을 실행해 보기 전에 먼저 가상 환경에서 먼저 실행을 해보고 비정상적으로 악성 행위가 있으면 이거를 진단하는 솔루션인데 이 솔루션의 컨셉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먼저 실행해보고 진단한다는 아주 좋은 컨셉의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해커들이 전문적으로 공격하려고 할 때는 저쪽에 지금 행위 기반 솔루션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해커들도 이제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실행 파일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무한대로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행위 기반 진단을 우회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가상 환경에서 한번 돌려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가상 환경이면 악성 코드가 동작하지 않도록 현재 뭐 CPU 레지스터나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면 내가 지금 실제 환경인지 가상 환경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이면 동작하지 않도록 해커가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보통 행위 기반 솔루션이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없고 보통 많게 기다려야 10분 기다리고요. 보통 5분 정도 기다립니다. 행위가 일어날 때까지. 근데 해커가 한 3, 4시간 정도 후에 동작하도록 만들면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3, 4시간 후에 동작하도록 만들면 행위 기반 솔루션을 우회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행위 조건이 있을 때만 악성 행위가 일어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문서 파일이 한 3, 4페이지 정도 이렇게 넘겨보거나 마우스를 오버하거나 이랬을 때 악성 행위가 일어나도록 만들면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는 진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위 기반 솔루션들이 이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문서를 열고 한 3, 4페이지를 열어보는 뭐 그런 액션이 추가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문서가 만약에 100페이지나 1000페이지 이렇게 뒤에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분 안에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우회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행위 기반 솔루션은 좋은 솔루션이지만 그 자체로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내부로 가장 많이 받는 파일이 문서 파일인데요. 우리가 exe 파일은 딱 봐도 이제 우리가 위험하다고 딱 감지를 대부분 요새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 실행해 보지 않지만 문서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 문서 파일을 내가 받았는데 내 PC가 감염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거고 그게 맞는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해커들이 이 문서 파일로 악성 코드를 제작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문서의 정상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비정상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익스플로잇이라고 하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상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소위 매크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업무상의 매크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크로는 그 자체로 실행 파일과 유사하게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 경고 메시지를 한번 띄워줘요.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까? 노란색 창이 뜨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창이 떴을 때 그거를 이제 실행 안 하면 매크로에 감염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실행해 보시는 분도 있고 꼭 문서 자체를 안 보여주면서 꼭 매크로를 눌러야지만 보여줄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악성 코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꼭 누르고 싶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막 위에 막 화살표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매크로 공격이 내가 사용자가 주의를 갖고 실행을 안 해보면 되지만 실제로 매크로 공격이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수량도 많고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exe 파일을 외부에서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매크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상적으로 쓰려고 만들었는데 해커가 이 서버를 공격해서 악성 파일로 바꿔놔요. 그러면 이 문서 파일은 정상적인 의도로 만들었으나 갑자기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자체는 사실 되게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기본적으로 차단을 해놓고 동의 없이는 실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도 이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해커들이 많이 좀 약간 좀 뭐랄까 트릭을 많이 써서 마치 실행을 해야지만 문서가 보이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정말로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싶다면은 기본적으로 시그너처나 뭐 행위 기반으로도 차단할 수 있지만 CD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아예 그런 매크로나 자바스크립트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거를 하면 그런 매크로나 자바스크립트는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서 이런 정상 기능을 이용한 악성 코드 공격은 근본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비정상적으로 악성 행위를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자면 폰트나 표 속성이나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약점이 폰트에 있어요. 이런 거는 사용자 동의도 없이 바로 악성 행위를 하게 됩니다. 내가 뭐 경고 메시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악성 행위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교한 악성 코드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폰트나 표 속성에 있기 때문에 CDR에서 만약에 제거를 한다고 하면 폰트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표를 다 제거하거나. 만약 그렇게 하면 문서 파일과 텍스트 파일은 엄연히 다르죠. 문서 파일은 서식이 있고 이쁘게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CDR로 모든 걸 다 제거를 해버리면 텍스트 파일과 똑같이 되는데 그렇게는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DR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역은 아주 전문적으로 익스플로잇을 만드는 사람이 폰트 같은 것에 취약점을 심어놓기 때문에 요거를 진단하는 영역은 또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DR 기술은 문서를 이렇게 해체한 다음에 이 정상적인 매크로나 자바스크립트를 다 끄집어내고 다시 모아서 보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새로운 취약점을 만들어서 공격을 할 때는 해커가 기본적으로 시그너처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행위 기반도 체크하고 보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가한테 파일이 넘어와요. 그러면 분석가가 이 파일을 분석을 해보고 이거 악성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시그너처 업데이트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감염이 안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돌아갑니다. 근데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셈블리 레벨에서 그 CPU 레지스터나 힙 메모리의 용량을 보면서 얘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쉘 코드를 실행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악성으로 시그너처 업데이트를 올리는 겁니다. 이런 이 비실행 파일의 분석 기법은 이 정상적인 플로우에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상적인 플로우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어느 정도 자동화할 수 있고 디버거가 있다면 그 상태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버거 상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해 보자. 분석가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서 취약점을 하나하나 찝어서 분석하듯이 디버거를 만들고 알고리즘을 넣으면 그렇게 진단할 수 있겠구나라는 컨셉으로 제품을 설계를 하고 만든 제품이 시크레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은 익스플로잇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단계예요. 왜 그래? 어떤 상황이냐면 이 어크로벳 리더가 문서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읽어야 될 사이즈를 2바이트 정도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다큐멘트 문서를 만들면 그 데이터 안에 2바이트 이상 값이 들어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해커가 임의적으로 PDF 파일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어크로벳 리더가 읽을 수 없는 양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크로벳 리더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이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퍽 죽습니다. 더 이상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어크로벳 리더가 죽을 때도 죽는 주소가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 쓰다가 퍽 종료되면 비정상 종료된 메시지가 뜨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마지막에 띄우고 죽는데 그 메시지까지 주소를 덮으면 어크로벳 리더 입장에서는
나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마지막 신호를 주는데 거기에는 악성 쉘 코드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악성 코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단하는 포인트는 이 CPU 레지스터 단에서 익스플로잇을 일으키는 원인을 진단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거는 이 CPU 레지스터의 값을 이제 트래킹하면서 SH 체인이 감염됐는지, CPU 레지스터가 이상하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플로우 환경이고 힙에 쉘 코드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아직 악성 행위를 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 힙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앞으로 무슨 행위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악성이냐 정상이냐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힙 안에 반복되는 NOP 슬레드나 쉘 코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아직 악성 행위를 하기 전이었으나 우리는 이 파일이 악성이다, 정상이다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고, 익스플로잇이 일어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어크로벳 리더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면 어크로벳 리더는 정상적으로는 힙 공간으로는 갈 수 없지만 얘가 아주 이상한 데이터를 받고 나선 힙 공간으로 가서 쉘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저 쉘 코드가 뭐 계산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저게 뭐 랜섬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파일을 전송하는 뭐 다양한 마치 실행 파일처럼 코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 코드를 실행하고 나서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진단하는 게 이제 행위 기반 솔루션이고요. 저 쉘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해커가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 단에서 진단을 하는 게 시큐리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워드 안에 플래시 코드가 있는데 익스플로잇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외부 IP 주소에 빠져 있어요. 근데 저 test.mp4 파일이 1KB 안 되는 아주 작은 파일인데 굳이 밖에다 빼놓은 겁니다. 안에다가 넣어놔도 되는데 굳이 밖에다 빼놓은 이유는 해커가 공격을 할 때 악성 코드를 일단 새로 만듭니다. 시그너처가 없도록 새로 만들어서 보내면 저쪽에서 행위 기반에서 한번 돌려볼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행위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저렇게 특정 경로에다가 파일을 빼놓고 자기 서버니까 서버를 끄고 메일을 보내면 당연히 행위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취약점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행위 기반 솔루션을 통과해서 문서가 내부에 들어가서 문서는 실행 파일과 달리 계속 편집이 가능합니다. 여러 버전으로 공유도 되고요. 근데 안에 내용을 편집한다고 해서 취약점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해커가 서버를 키면 그때부터 악성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커가 공격하는 시점에 우리가 판단하는 시점에는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행위도 없고 시그너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위도 없고 시그너처도 없는 파일을 그럼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분석가가 봤을 때는 이거를 가상 메모리 맵에 올려보면 좌측에 있는 게 지금 정상적으로 메모리 맵을 쓰는 모습이고요. 우측이 프라이베이트 메모리를 과도하게 쓴 모습입니다. 프라이베이트 메모리가 저렇게 크다고 해서 악성은 아니에요. 크다고 해서 비정상도 아닙니다. 저렇게 크게 쓸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다큐멘트는 저렇게 크게 쓴 일이 극히 적습니다. 근데 분석가가 봤을 때 프라이베이트 메모리가 크네. 저기에 쉘 코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안을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NOP 슬레드가 있어요. 근데 저거는 ROP를 제외하고 쉘 코드를 실행하려면 NOP 슬레드가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악성 코드를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악성 코드를 제작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쉘 코드가 동작하고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PC마다 환경이 다 다른 환경에서 내가 쉘 코드를 실행하려면 얘가 정확히 주소를 어디로 뛰는지 환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만큼 버퍼를 두는 겁니다. 버퍼를 두고 여기로 뛰던 여기로 뛰던 여기로 뛰던 결국엔 여기 와서 쉘 코드를 실행해 라고 하기 때문에 NOP 슬레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ROP 체인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NOP 슬레드가 있는 덩어리를 찾으면 악성 코드를 진단할 수, 악성인지 정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시점에서 판단을 하고 쉘 코드들이 많이 뛰는 주소가 있습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NOP 슬레드를 찾고요. 지금처럼 SH 체인이 완전 다른 주소로 바뀌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쓰지 말아야 될 API를 콜한다거나 문서 파일이 쓰지 말아야 될 API를 콜할 일이 없잖아요. 정상적인 플로우 내에서는. 그때도 바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디버거 상에서 어셈블리 레벨에서 어떤 환경 조건이 안 맞아서 행위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분석가는 이게 악성이냐, 정상이냐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동화시켜서 대부분 행위가 없는
비실행 파일. 비실행 파일을, 문서 파일을 다른 말로 비실행 파일이라고 합니다. 문서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 실행이 안 되는 파일. 비실행이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실행이 안 되는 게 정상인데 거기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려면 어셈블리 레벨에서 진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 적용 사례에 보면 직원 수가 한 4,000명 정도 되면요. 한 달에 중복 제거하고 악성 코드가 한 48건 정도씩 들어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시그너처로 진단하는 게 8건, 그리고 언노운이 40건인데 요 결과를 대시보드 통해서 한번 받아보신 고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데모를 통해서 한번 한 달 걸어봤더니 기존에 몰랐던 악성 코드를 40건이나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지를 하게 되면 이제 데모 중지, 그러면 다음 달부터 40건씩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다음 달부터 40건씩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담당자는 거의 안 계십니다. 막상 실체를 보고 나면 매우 그동안 악성 코드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부분 이제 좀 더 길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실제로 데모를 걸어보면 악성 코드, 몰랐던 악성 코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뭐 막 1,000건, 2,000건씩 나온 데도 있고요. 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한두 건 들어오는 게 너무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성 코드를 이렇게 계속 받아왔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악성 코드가요. 우리가 언제 알았냐? 우리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지 언제 알았냐? 정확히는 해커가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을 때 우리가 압니다. 적극적으로 그럼 알려주는 악성 코드는 뭐냐? 랜섬웨어 같은 겁니다. 혹은 예전에 한수원 사태처럼 막 극히 적지만 막 PC를 막 포맷시켜버리는 이런 악성 코드가 있어요. 이거는 해커가 너 이제 당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너가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해라. 빨리 계좌 이체 시켜라. 라는 거를 인지시켜줄 때 대부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성 코드 류들보다 적극적으로 해커가 알려주는 악성 코드보다는 안 알려주는 악성 코드가 더 많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 쪽으로는 저희가 SLE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스팸과 메일 서버 사이에서 정상인 경우에는 패스를 해주고 악성인 경우에는 바로 격리를 해주는, 아예 처음부터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인라인으로. 그리고 담당자한테 리포트를 보내주는 SLE, 이메일 쪽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망령계 쪽인데요. 우리가 내부망에 엄청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금융권이든 공공기관. 그렇기 때문에 내부망이 해킹이 되거나 뭐 정보가 유출됐을 때 매우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감소하고라도 망 분리를 해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망에선 인터넷 자체가 안 되죠. 매우 중요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망 분리를 했더라도 망 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파일이 내부망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EXE 파일은 승인받지 않은 파일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서 파일은 내부에서 계속 보고서도 작성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는 수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내부망 망연계 솔루션에서 들어가는 파일을 악성인 정상인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시그너처 기반의 안티바이러스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부망까지 침투하려고 하는 해커가 악성 코드를 대부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새로 만듭니다. 그러면 대부분 시그너처가 없어요. 그럼 시그너처 없는 악성 코드를 탐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일이 내부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APT 솔루션,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 기반 솔루션을 걸어놓으면 행위 기반 솔루션은 EXE 파일은 무조건 행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행위 기반 솔루션 진단하기 참 적합한 솔루션이에요. 근데 문서 파일 같은 비실행 파일은 행위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행위 기반 솔루션을 걸어놓는 게 사실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망령계는 내가 PC를 2대 쓰면서 내가 보내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행위 기반 솔루션은 보통 5분, 많게는 10분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가 보내고 여기서 5분 기다리는 게 생산성이 매우 떨어질 수가 있고 매우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언노운 디텍션도 해야 되고 속도도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저희 GS 인증서에 보면 저희는
진단하는 방식이 샌드박스 기반이긴 하지만 뭐 후킹 방식이 아니라 디버거에 예를 들어 어커블의 리더를 올려놓고 비실행 파일을 어태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미 진단해야 될 포인트를 브레이크 포인트를 벌어서 아주 빠르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GS 인증서에 보면 평균 43초 걸립니다. 그래서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샌드박스 기반의 제품 중에 공식적으로 1분 안에 결과를 줄 수 있는 제품은 시큐레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망블리 쪽에는 우리나라에서 보안을 하는 키사, 인터넷진흥원이나 여러 공공기관, 국가기관, 그 금융권에서 망령계 솔루션 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단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거를 만족하는 솔루션이 저는 시큐레터 솔루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웹 공용 게시판이 있는데요. 게시판에 우리가 임출산부 게시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기도 저희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이 아기를 낳고 나라에서 이제 증명을 받으려면 출생증명서나 등본을 올려야 돼요. 누구나 올릴 수 있고 담당자는 반드시 그 문서를 봐야 됩니다. 봐야 승인을 해주니까. 근데 악성 코드가 올라오면 감염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생명보험회사나 이런 민원인들한테 다큐먼트를 받는 웹 서비스에는 저희 솔루션을 연동하는 게 매우 효율적입니다. 웹 공간 안에 다큐먼트 게시판에 다큐먼트가 아닌 실행 파일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서 파일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문서 파일을 잘 진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셈블리 레벨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유일한 솔루션이고요. 디버깅 방식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행위 기반 솔루션보다 압도적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런 쉘 코드가 실행되고 나면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생기기 전에 익스플로잇을 준비하는 정상적인 플로우 내에서 여기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해커가 주도권을 갖는 분야는 쉘 코드가 실행되고 나면 무한대의 해커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여기는 정상적인 플로우이기 때문에 해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이 부분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게 시크레터 솔루션이기 때문에 우회 탐지, 쉘 코드가 실행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에 극히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술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티바이러스의 시그너처 기반의 제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전에 언노운 디텍션, 시그너처 없는 것도 진단해보자 라고 해서 행위 기반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그너처 솔루션도 매우 좋은 솔루션이고요. 행위 기반 솔루션도 EXE 파일을 진단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고 좋은 솔루션이에요. EXE 파일은 무조건 행위가 있으니까요. 돌려보면. 근데 이 대부분 타겟 공격들은 우리가 어떤 특정 기업에 공격할 때 EXE 파일을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EXE 파일 이메일도 대부분 차단되기 때문에 갖고 가서 USB로 꽂거나 그런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처음 공격은 대부분 비실행 파일로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실행 파일을 드랍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파일리스라고 해서 실행 파일 자체도 드랍 안 하는 비실행 파일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가장 첫 공격할 때 제일 처음 들어가는 건 비실행 파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행위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진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단 기술이 여러 개가 있고 리버스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이나 CDR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악성 코드를 잘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솔루션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BMT를 하고 진단용 테스트를 하고 도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BMT 결과를 보셔도 되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키사에서 정보보호 성능평가 결과 확인서에 진단용 테스트의 진단율이 10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이 진단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 확인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는 malware 디텍션의 핵심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랑 같이 그 비즈니스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니티 이메일 쪽 스팸 솔루션과 같이 연동을 할 수가 있고요. SSL이 암호화돼서 통신이 오가는데 SSL 가시성 장비, 모니터랩 장비를 통해서 SSL로 암호화돼서 통신하는 구간에 악성 코드들이 있는 거를 모니터랩과 함께 연동해서 제주도청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받는 게 악성 파일도 받지만 사기성 메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어디로 계좌이체 해라 라던가 아니면 어디 뭐 비슷한 사이트 만들어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라. 뭐 어저께 만든 IP 주소를 오늘 탐지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근본적인 탐지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기성 URL이라던가
이런 사기성 메일들은 악성 영역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빅데이터를 모아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악성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URL이 악성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KT에서 저희가 콜라보 제품을 만들어서 KT에서 연간 2억 건의 비즈메카 메일을 연구를 해서 머신러닝 학습해서 그런 사기성 메일이라든가 악성 URL이나 이런 정보를 저희에게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기성 메일들을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를 이 장비로 도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 상에서 그 전 세계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비를 도입하기 부담스러운 작은 기업에서는 그냥 MX 레코드만 바꿔주면 다음날부터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용을 해보시면 악성 코드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 라고 이제 바로 인지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로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비즈니스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멜웨어는 어디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나 멜웨어는 있습니다. 거기에 연동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사우디에서도 투자를 받아서 사우디에서 먼저 서비스를 론칭했는데 SLE라는 회사에 연동을 해봤더니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한 60건의 알려지지 않은 몰랐던 악성 코드가 탐지되는 걸 확인했고요. 일주일에 20건씩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연동했더니 저희 보시면 3,376건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놀라고 말레이시아도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많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이메일 쪽에 실제 걸어보면 몰랐던 악성 코드들을 많이 탐지할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이걸 왜 사용해야 되는지 왜 연동을 해야 되는지 당위성은 바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마지막 슬라이드 아니라 기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제가 우리가 이제 사이버 상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이버 상에서 전쟁을 할 때 실행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 받는다라는 거는 저는 성문을 열어놓고 싸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행 파일이 내부로 계속 들어오면 다른 거를 아무리 막더라도 해킹 당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행 파일은 차단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꼭 실행 파일을 받아야겠다라는 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인증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서로 인증된 파일만 받으시고요. 내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 내부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로 인증된 파일만 받으시면 큰 불편함 없이 실행 파일에 대한 공격을 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적어도 이메일에서는 실행 파일로 들어오는 거를 기본 차단하고 인증서만 받게 되면 실행 파일에 대한 진단은 더 이상 논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시더라도 저는 보안성을 매우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고 나면 이제는 문제가 악성 코드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경로인 이 이메일에서 실행 파일에 대한 문제는 벗어나게 됩니다. 나머지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문서 파일이나 비실행 파일만 잘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문서가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정상적인 매크로를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은 CDR을 도입하면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매크로는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실행 파일도 못 들어오고 매크로도 못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파일은 취약점,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1년에 많이도 안 들어오는, 아주 적게 들어오는 타겟 공격,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거는 대부분 행위가 없고 시그너처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어셈블리 레벨에서 취약점을 일으키는 원리를 진단하는 솔루션으로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사기성 메일 같은 경우에는 위협 정보를 계속 모아서 서비스해 주는 방법. 이 네 가지를 했을 때 저는 고객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실행 파일 차단하고 매크로 차단되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보안성은 극도로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한 이제 간단한 소개인데요. 저희는 2015년 9월에 창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사우디나 저희 주요 투자 기관이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UTC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투자 유치까지 해서 총 123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들이 자산관리공사나 코트라, 한국전력기술 중요 기관들에서 많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
드립니다. 파트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좀 특허라든가 뭐 CC 인증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시큐레터, Y 시큐레터에 대해서 한 장으로 한번 정리해 본 문서인데요. 일단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이 악성 코드를 어떻게 잘 진단할 것이냐입니다. 저희가 화려한 UI나 그런 것보다는 엔진에 되게 오리엔트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진단율에 대해서는 키사에서 받은 정보보호 인증 성능평가 진단율 100% 나온 성능평가 결과서가 있고요. 진단 속도에 대해서도 1분 안에 GS 인증서에 보면 43초 안에 결과를 줄 수 있는 제품이 있고, 저희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CC 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제품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서 저희가 혁신 제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에서도 저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혁신 제품몰에도 별도로 저희 제품이 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혁신 제품이란 건 국내에 개발된 제품 중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을 혁신 제품으로 인증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도입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혁신 제품에 선정이 되면 일단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달 예산의 1% 그리고 담당자에게 어드밴티지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혁신 제품몰에서 저희 솔루션을 구매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대면 바우처 공급 기업에 선정이 돼서 이런 서버를 운영할 수 없거나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정부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서비스를 아주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큐레터가 이런 전반적으로 악성 코드라든가 이런 이메일 해킹에 대해서 거의 뭐 전 세계적인 이런 대응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간 원대한 포부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좀 회사에서 실제적으로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가치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좀 마무리 차원에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했다시피 악성 코드 진단입니다. 그게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잘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인류에 공헌하는 거를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성 코드를 하나하나씩 차단하는 엔진을 만들어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더 잘 보호해 드리는 거를 우리 회사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의 엔진이 아니라 우리랑 함께하는 우리 시큐레터 인재들입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저희와 함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좋은 제품을 항상 만들 수가 있는데, 인재는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언제나 우리는 핵심 인재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악성 코드를 어셈블리 레벨에서 진단을 해서 그거를 알고리즘화 시키고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세계 고객을 보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큐레터 솔루션을 모르셨다가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시고 내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것을 즐겨 한다라는 부분은 혼자만 하지 마시고 저희 시큐레터에 오셔서 같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저희 프레임워크에 같이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엔진 한 알고리즘이 세계를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이 보안에 대한 좋은 뜻을 갖고 있으신 분이면 저희 회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시큐레터의 발표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직 궁금한 점 남아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원활한 다음 세션 진행을 위해 채팅창 대신 발표자에게 문의하기를 통해 남겨주시면 시큐레터 담당자들이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공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